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 오늘은 전주의 마지막 노른자의 땅이라고 불리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곳, 바로 옛 대한방직 부지터입니다. 자, 이곳의 개발안에 대한 주민 설명회가 오늘 열린다고 해서 왔는데요. 많은 시민과 언론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먼저 이 설명회를 준비한 전주시 종합경기장과 임정빈 과장을 만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먼저 오늘 설명회가 열리게 된 배경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민간 사업자가 유효토지 개발이나 그다음 대규모 시설 이전 부지에 대해서 그 도시관리 계획을 변경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개발에 따른 공공성 확보와 타당성 확보를 위해서 사전에 지자체와 협의 및 협상을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시에는 그 2018년에 대한방직이 이전함에 따라서 유효토지의 그 도시 기능을 좀 증진시키고 그다음에 토지 이용을 좀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 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민간 사업자가 개발 계획에 대해서 제안을 했을 때 이것을 시민들과 함께 공유를 하고 더 나은 개발 계획이 또 있는지 또 시민들이 뭘 필요하는지 그런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오늘 주민 설명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주시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 운영 지침에 따라서 이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그 설명회를 준비했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설명회는 전주시에서도 하시고 자광 측에서도 하십니까? 예, 이제 이것은 법상으로 지금 사전 설명회가 주민 설명회가 기획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근데 그 민간 개발업자가 그 개발에 대한 계획을 설명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전주시에서 계획을 세웠고 그다음에 그 설명을 개발업자가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전주시의 개발업체에서 제시한 안이 있을 텐데요. 어떤 안으로 제시를 했기에 전주시가 이것을 이제 수용하는 차원에서 지금 설명회를 준비했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민간 개발업자가 지금 저희가 그 부지가 한 23만 제곱미터 약 7만 평 정도 규모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용도 지역이 지금 현재 공업 지역인데 일반 상업 지역과 준주거 지역으로 변경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지금 제안을 한 건데요. 예. 사업령을 보면 공동주택이 한 3,400세대, 그다음에 10개동에 뭐 그렇게 해서 신청을 했고요. 그다음에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이라든가, 그다음 타워라든가, 그다음에 200실 규모의 뭐 호텔이라든가, 그다음에 지하 1, 2층으로 해갖고 판매시설이라든가, 그다음에 5층에 이제 백화점 규모의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하겠다고 저희한테 개발 제안서를 냈고요. 예. 저희 시에서는 용도가 변경이 됨에 따라서 토지가치 상승분이 발생을 하는데 그 토지가치 상승분을 환수하는 그 계획을 지금 협상을 해야 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가치 상승분에 대해서 공공 기여량을 확정을 하고 공공시설물로서 제가 그 환수를 하고 나머지는 현금이나 토지로서도 환수할 수 있는 법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번에 지금 개발 계획에 따른 환수 조치도 공공기여량 환수 조치도 같이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가지인데요. 먼저 자광이 제시한 안은 470m 높이 타워, 3,40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상업시설. 이런 안은 그럼 전주시가 일단 수용을 한 것이고 그 이후에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논의만 지금 남아 있는 것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닙니다. 지금 행정 절차가 지금 여러 가지가 많이 남아 있는데요. 이 이제 협상에 대해서 이제 협상조정위원회도 거쳐야 되고, 그 다음에 도시건축 공동위원회도 거쳐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이 도시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그 도의 승인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시의회 의견 청취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각종 위원회나 시민 등을 통해서 이 개발 계획이 확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정 절차를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글쎄요, 민선 6기, 7기, 8기 들어서서 이제 속도를 내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이런 불특정 다수의 우리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가 없었나 봅니다. 이번이 처음이라면서요? 안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가 2020년도에 그 시민 공론화위원회를 저희가 1년 반 동안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민 공론화위원회와 이 지금의 설명회는 좀 다른 차원 아닌가요? 그렇죠. 이제 시민 공론화위원회에서는 이 개발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거고, 그래서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제시된 거에 대해서 개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금 그 안을 검토 단계에서
지금 주민 설명회가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설명회를 하루 앞둔 어제 전주 시민회와 몇몇 시민단체에서 주식회사 자광의 재정 건전성이 좋지 않아서 개발이 가능한지 의문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미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됐고요. 이 부분을 행정에서 살펴보고 있는지, 이건 행정의 영역인지 아니면 어떤 시민단체 문제 제기로 끝나는 것인지,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가 사전 협상 단계에서 어떤 기업의 재무 구조를 굳어보고 판단하는 것은 지금 뭐 법적인 절차에 지금 적정하지 않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대신 우리 시민회나 우리 시민들이 염려하는 사항들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뭐 나름대로 시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 행정을 대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제 왜 이런 질문을 드리고 이런 우려의 시각들이 많은지는 아마 최근에 그 뉴스를 통해서도 접하셨겠습니다만, 최근에 법원이 용인 시민들이 제기한 용인시 경전철 사업 손해배상 소송에서 관련 사업을 추진한 전 용인시장과 관련 공무원들에게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전주시도 이와 같은 전철을 이제 밟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시고, 또 용도 변경 이후에 우리가 흔히 걱정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 기업의 방향성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어떤 또 다른 이익만을 찾아갈 수 있는 어떤 걱정, 또 기대, 이런 부분 속에서 말씀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런 면에서 행정에서는 꼼꼼히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저희도 우리 시민들이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행정에서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위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금 지정하는 단계에서 지금 관련 부서와 협의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지침위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 고시일부터 또 몇 년 이내 사업이나 공사를 착수하지 않을 경우에 도시관리 결정이 효력이 상실되는 그런 법사항도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예. 또 정한 시기까지 그 공공기업 이행을 완료하지 못할 때 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과 그 사업계획, 그러니까 건축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행정조치가 가능한 것들을 저희가 지금 준비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셨고요. 연락을 받고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자발적으로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설명회 이후 이 설명회를 그냥 형식적인 절차로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설명회 이후에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일단 그 개발 계획이나 방향에 대해서 일단 시민들을 좀 공유를 좀 해서 또 이 개발 계획에 따른 그 토지가치 상승분에 대한 공공기회랑 환수에 대한 그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자체 검토 후에 합리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이후에 진행되는 여러 가지 협상 조정위원회라든가 그다음 도시건축 공동위원회라든가 각종 위원회를 통해서 충분히 검토를 한 다음에 반영할 수 있는 사항들에서는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할 계획에 있습니다. 가장 궁금한 것, 시민공론화위원회에서도 나온 내용을 자광이 받아들이지 않았던 개발이익 환수 부분은 자광 측에서 뭐라고 시에 제안을 하신 거죠? 지금 시민공론화위원회가 한 1년 반 동안 개최가 되면서 좀 몇 가지 좋은 것을 권고를 해주셨고요. 예. 그 중에 이제 용도 변경 시에 이제 토지의 40%는 계획 이득으로 환수를 했으면 좋겠다는 사항과 상업용지를 변경시킬 때에는 그 면적의 40에서 60% 미만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등등의 많은 좋은 권고문을 좀 권고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지침을 제정하는데 그 사항들을 반영을 했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광 측하고 충분히 협상을 해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오늘 전주 옛 대한방지 부지 관광타워 복합개발 민간투자사업 관련 주민 설문조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설문조사는 전주시에서 준비하신 겁니까, 그러면? 네, 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물론 이제 그 주민 설명회가 끝나더라도 또 참석하지 못한 분들에서 또 각종 좋은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저희가 설문지를 좀 준비를 했고요. 또 여기 오신 분들도 말씀을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충분한 의견을 제시를 해주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설문조사를 좀 만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어떻게 연락을 받고 오셨어요? 어디로부터 연락을 받으셨어요?
그 이미숙 시의원님 그 사무실. 네. 그냥 신시가지에 뭐 타워 빌딩이 세워진다고 하는데 거기에 주거 공간이 같이 마련된다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개발됐으면 하는 바람이 큰가 봅니다. 또 주거를 할 목적으로 그 상업시설도 같이 함께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그 단지 조경도 뭐 공원처럼 공원화 이렇게 자연 친화적인 이런 공간이 마련되면 더 좋겠고요. 네네. 이 자리에 어떻게 참석하셨는지 좀 몇 말씀 들어봐도 될까요? 저는 뭐 여러 군데도 듣기도 했고 네. 그럼 자발적으로 오신 거예요? 예, 자발적으로 왔습니다. 저는 여기 지금 설문지에도 좀 봤는데 가 쇼핑몰 뭐 주거단지 뭐 이런 게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공동주택 수를 오히려 좀 줄이고 복합시설이랑 문화시설 이런 거를 좀 더 확충해서 좀 했으면 좋겠고 층고도 좀 더 고층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지금 거의 농구도 다 뺏겼지, 프로야구도 없어졌지, 뭐 이런 것들 소소한 것부터 공연 뭐 이런 것들이 저 나이는 먹었지만 좀 다른 지역보다 뒤처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사람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모르겠어요. 그 회사에 대해서는 잘은 모르겠어요. 뭐 어디에 무슨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걸 떠나서 개발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누가 하든. 일단은 전주 분들이 지금 뭐 랜드마크가 될 거라고 그래가지고요. 지금 흉물스럽게 있는 것보다는 조금 개발을 해가지고 전주 시민들한테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방향으로요. 호텔은 제 생각에는 조금 무리수는 있는 것 같고요. 공동주택하고 타워가 좀 복합적으로 좀 되면은 여기에 지금 여기가 지금 신시가지잖아요. 그래서 좀 중심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같이 연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현재 전주시로 본다고 보면은 산업단지 개발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문화관광 개발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전주 한옥마을은 이미 한계에 부딪혔고 네네. 재개발을 해야 된다는 문제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땅인 대한방직 땅을 아파트라든가 관광타워라든가 이런 것을 개발하는 것보다 저는 전주시가 가지고 있는 정통성 있는 문화 개발을 해서 그것을 관광개발 차원에서 개발을 한다고 보면 오히려 그것이 장기적으로 봐서 더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오늘 이 사업을 전주시가 주관하는 설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참여를 했습니다. 물건 팔러 오는 사람이 내 물건이 이러이러한 하자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정말 내 물건은 최고입니다. 나는 이 물건의 사회적 가치까지 담았습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 저는 이런 물건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팔아주시고 동의해 주십시오. 라고 자강 사장님을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주시는 뭐 하겠습니까? 전주시는 이 사업을 통해서 우려되는 점이 무엇이고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혹은 누가 설명해야 됩니까? 수없이 많은 불확실성 기업에 대한 판단들 그리고 대한방직 개발과 종합정비장 개발 계획이 상당히 겹치는 과정 속에서 문제들 많은 아파트들이 들어서는 과정에서의 원도심의 공동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시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자광 회장님은 뭐 하고 계십니까? 전주시를 궁금하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지금까지 허가를 안 내줬기 때문에 이 모양 이 꼴이고 다 이렇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시가 분명하게 의견을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듣고만 계시는 거예요? 저는 이게 정말 설명이라고 했다면 자방에 한 1시간 넘게 이야기하셨잖아요. 그 이야기 들었으면 저는 국장이 나오고 시장이 나와서 같이 만나서 이야기하고 그랬잖아요. 저는 그 문제 얘기해야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3분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업용지가 어떻게 100%에서 48% 줄었습니까? 어떻게 줄었냐고요? 예. 처음에 저희는 전체 부지를 현재 공업지역 부지를 전부 일반 상업 지역으로 용도 변경을 요청을 했는데 전주시에서는 전부를 하는 것보다 공론화위원회에서 권고 사항도 있고 또 이 개발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다 보니까 타보나 복합시설 건립에 필요한 필수적인 부분만 상업 용도로 가고 나머지는 준주거지로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것을 관련 실과 그리고 각종 의원의 자문을 받다 온 과정에서 이게 가장 합리적이지 않겠느냐라고 의견이 나와서 저희는 그걸 수용을 한 거고요. 원래는 100%였는데요. 이번에 전주시에서 조례를 용적률을 올려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에는 49층이죠. 49층 지려면 상업용지, 일반 상업용지에서만 가능했는데
이제는 준주거 용지에서도 350% 용적률이 500% 올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상업용지를 안 바꾸더라도 현재 기본구역상 주거 용지로 되어 있는 용지에서도 전에는 29층 정도 지을 수 있는 아파트를 50층으로 올려준 겁니다. 잠깐만요. 시가 얼마나 많이 도와줬습니까? 사실은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과연 그렇다라고 하면 상업용지로 바꿨을 때 얻을 수 있는, 전주시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는데 주거용지에서 똑같은 주거용지를 그대로 두고 용적률만 올려주면 전주 시민은 무엇을 받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 시가 답변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아직 교통영향평가 자금 다 받았다고 하잖아요. 지금은 협상의 시기예요. 우리 전주시가 자관과 협상을 통해서 무엇을 얻어낼 것인가, 어떻게 하면 도시계획이 잘 갈 수 있을 것인가, 이걸 찾아야 할 거 아닙니까? 아니 의견을 말씀하시는 좋은데 왜 선동을 하고 그러세요?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잠깐만요. 지금 보는 관점마다 다를 수 있어요. 뭐 굳이 그렇게 열을 내시면서 말씀할 필요도 없고요. 이 계획이 잘못됐거나 절차가 문제가 있으면 그 부분을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그게 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 돼요. 뭐 우리를 위해서 전주시가 도시계획 조례를 바꿔줬나요? 아파트는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가 바뀌나 안 바뀌나 이 계획 규모는 똑같습니다. 만약에 법을 재정비를 통해서 누군가가 이익을 얻을 수도 있고 편의가 될 수도 있고 누군가가 침해 또는 손해가 될 수도 있겠죠. 그거를 매 건건마다 누구를 위해 특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거는 편파적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해서 시정 운영을 하고 도정 운영을 합니까? 그건 안 맞고요. 사전협상 대상자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다음에 뭐 전문가들 포함해서 의견을 듣겠다고 한 건데 이거는 일단 위치부터 이 장소가 대한상공회의소, 전주 상공회의소 자리고 그 다음에 자광이 이 건물에 입주를 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럼 자광이 있는 건물의 회의실을 이용해서 사실 이런 그 사전협상과 관련한, 실제로는 사전협상과 관련한 설명회를 해놓고 내용을 보면 민간 투자 관련한 사업 설명회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사전협상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밀고 당기기 해서 가능하면 전주시에 더 많은 이익들 그리고 도시계획 측면에서 바람직한 시설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조정하고 사실은 힘겨루기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자광의 사업 설명회나 다름없는 이런 일들을 해내고 있는 거는 저는 오히려 자광 쪽에 끌려가는 일 아닌가 이런 부분에 따져봐야 되는데 이 지금 설문조사도 이게 보시면 마치 방향을 유도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설문조사거든요. 자, 전북환경동연합 이정현 대표님과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그 시민공론화위원회에서도 활동을 하셨잖아요. 예. 그때는 안 되고 지금은 되고 이거는 시장이 바뀌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어떤 전반적인 변화가 있어서 가능한 겁니까? 아니 뭐 그 전에도 시민들이 공론화를 통해서 일부는 상업지역으로 조성을 하되 상당 부분은 이제 공원 녹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발이익 환수로 해서 토지의 한 40% 정도에 준하는 수준의 계획이득 상향에 따른 개발 이익을 환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원칙이 좀 정해져 있었잖아요. 근데 사실 사전 협상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계획 이득이 얼마만큼 발생을 하고 이외의 개발 이득이 어느 정도 발생할지에 대해서 충분하게 좀 따져보고 조금이라도 더 환수를 해서 전주시와 시민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 측면에서도 서부 신시가지 도시계획의 난맥상을 좀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논의가 되어야 되는데 이거는 자광이 제시한 민간 투자 사업 관련해서 일방적인 홍보성 설명회에 불과한 거고 그 시가 협상의 자리에서 뭐 위에 점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를 낮춰버리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들이 일단은 듭니다. 이번에는 전주시민회 이문욱 국장을 전화 연결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설명회를 둔 전날 성명을 내셨어요. 회사의 어떤 감사 보고서에 어떤 근거해서 말씀을 하신 건가요? 예. 금융감독원 전자공식 시스템에요. 예. 자광과 특수 관계인 회사들, 뭐 예를 들면 스페이스 자광이라는 회사, 골프장을 운영하는 자광홀딩스, 용인에서 롯데몰 수지점의 건물주인 그 JL 유나이티드 이런 회사들이 다 재무 상태표가 다 공개가 되었거든요. 예. 그 자료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광의 전은수 대표는 주민 설명회에서 은행으로부터 PF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셔서 너무 부정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거나 접근하는 분들이 소수가 있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어요. 부정적인 접근이 아니고요. 그 2022년 레고랜드 사태 이후에 그 다음에 2023년
태양건설 그 워크아웃 신청이 부동산 PF 문제 때문에 발생한 거거든요. 부실 부동산 PF. 예. 2022년 재작년이죠. 재작년 10월 이후에 신규로 부동산 PF로 건축하는 상업시설이죠. 뭐 지금 지식산업센터라든지 뭐 쇼핑센터, 물류센터 이런 거는 전혀 실행이 안 됐습니다. 한 약 2년 정도 됐는데요. 일부 뭐 도시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 땅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이 하는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 사업, 주거용지 사업은 일부 진행되어 있고요. 예. 나머지는 다 멈춰 있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예. 그런 현실에서 그 자광이 뭐 153층 타워라든지 10만 평이나 되는 복합 쇼핑몰, 5성급 호텔 이런 사업들이 다 상업시설이지 않습니까? 예. 지금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올해 착공하겠다고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짓말이라는 거죠. 특히 이런 부동산 PF가 지금 태양건설 사태 이후에 모든 분들이 알게 됐거든요. 뉴스 검색만 해도 이런 상업용 시설에 대한 부동산 PF가 다 멈춰있다는 기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예. 조금만 관심 가져도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 알 수 있습니다. 그 시민단체는 이러한 문제 제기를 금융감독원 감사 보고서에 근거해서 제기할 수 있습니다만 행정에서는 이러한 어떤 기업의 회계 부분까지 살필 이유가 있을까? 다시 말하면 어떤 사전 협상 과정에서 이것이 타당한지를 지금 보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주민 설명회를 열었고요. 정말 그 무책임하고 황당한 얘기예요. 담당 공무원이나 우범기 전주시장이나. 자, 예를 들어가지고 예. 얼마 전에 공론화위원회를 했잖아요. 1년 반 동안 했죠. 예, 2억 8천만 원의 전주시 예산으로 한 거잖아요. 민선 7기 때 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지금 자광하고 사전 협상을 하는 공무원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국장, 과장 이런 사람들 월급을 전주시 예산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예, 네, 네. 이런 몇 억대 예산이 지금 벌써 투입이 돼 있어요. 그런 전주시라면은 책임을 지고 이 자광이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그런 거 판단하는 게 가장 기본 중에 기초라고 생각합니다. 무책임하고 황당한 이야기만 꼼꼼하게 진행을 해야 된다. 그것이 그게 다 공무원으로서 당연한 의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어떤 방식으로든 이 대한방직 부지가 이제 진행이 돼야 될 텐데 좀 더 합리적인 선에서 제안을 무조건 전주 시민의 이문욱 국장님이 반대만을 하는 것인지 어떤 제안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당연히 오래된 그 빈 땅은 개발을 하는 게 당연한 거고요. 예, 예. 그런 과정에서 전주시의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에 우리나라 법상 도시계획에 오로지 가지고 있는 권한은 전주시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입니다. 예. 정부의 역할을 제대로 해서 개발을 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지금 자광이 하려고 하는 개발의 자광의 역할이 시행사거든요. 전주시가 지금까지 이런 자광보다 훨씬 많은 이런 도시 개발 사업의 시행사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 부지를 차지하고 있는 서부신시까지 100만 평도 전주시가 시행사로서 개발한 사업이에요. 그중에 일부인 겁니다. 그런데 전주시는 오히려 자광이라는 좀 듣도 보도 못한 회사한테 주도권을 넘겨주고 자광이 원하는 대로 전주시 공무원들이 끌려다니는 그런 지금 입장이거든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전주시의 입장을 보면요. 일단 이문욱 국장께서 문제 제기한 내용에 대해서 자광이 단독으로 하는 사업이 아닌 PF 사업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더라도 전주시가 투자한 내용이 없고 용도 변경도 취소가 되니 사업이 원점으로 돌아갈 뿐이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 담당 공무원 그 이야기한 걸 뉴스로 봤는데요. 정말 이 담당 공무원이 부동산 PF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이 일부라도 있는 사업인지 사람인지 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부동산 PF는 금융회사가 자광에 돈을 빌려줘서 건축물을 짓게 만드는 거거든요. 예. 그런 금융 그 회사의 대출이 지금 우리나라 현재 지금 2024년 4월 현재 다 막혀 있다는 겁니다. 대출이 막혀 있다. 예. 그래서 자광한테 대출을 해줄 수 없어요. 예. 해주고 싶어도 금융회사의 담당자가 전원수 회장하고 아주 친하고 믿을 수 있어서 해주고 싶어도 1, 2억 정도는 대출을 해줄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이 사업 그 총 금액이 6조, 어제 자리에서는 4조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예. 이런 금액은 대출을 해줄 수 없는 지금 부동산 시장 상황입니다. 멈춰 있습니다, 다. 예. 그런데도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게 저는 좀
어떻게 보면 담당 공무원이 너무 한심하고 이봉기 전주시장이 왜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지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은수 대표는 관광 전망 타워 470m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짓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 짓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다. 이것을 짓고 나서 여기서 이익까지도 계산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한번 또 153층 타워 계속 말씀드리는데요. 예. 비슷한 규모가 인천의 정라시티 타워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는 LH 공사에서 진행하는 건데 20여 년 동안 지금 진행이 하나도 안 돼 있거든요. 예. 그 건축 비용이 2년 전에 한 5천억이라고 이렇게 발표가 됐어요. 최소한 5천억이 들어가야 자광 전은수 회장이 이야기한 153층 타워가 지어지는 거거든요. 예. 자, 그런데 어제 그 자광 전은수 회장이 입장료 수익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겠다 이야기를 했는데 그 전은수 회장이 말 실수를 한 것이 한 40억 정도로 한 것 같아요. 1년 수익을. 그런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40억으로 예상한 게 아니라 최소한 그 10배 예상을 했을 거라 예상을 해요. 다만 설명회 자리에서 당황해가지고 40억이라고 이야기했을 텐데. 그러니까 입장료가 2만 원이었을 때 200만 명이 오는. 하면 400억이죠. 예. 그 말씀하신 거죠. 예. 자, 5천억이 들어간 사업입니다. 5천억에 대한 이자는 지금 연리 10%예요. 지금 부동산 그렇죠. PF 최소한. 자, 그러면 1년에 500억이 들어갑니다. 이자 비용으로만. 예. 자, 그러면은 입장료 수입이 전은수 회장은 40억이라 했는데 그 10배인 400억이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그 관리 운영비가 반정 50% 정도 치면은 한 200억 정도 수입이 됩니다. 예. 거기에다가 자유로드롭이라든지 놀이시설을 한다 해서 그 수입도 100억이나 200억으로 계산을 하더라도 그게 바로 자광의 수익으로는 되지는 않겠지만은 이자 내기에도 부족할 것이다. 이런 이자 말씀이죠. 내기도 불가능합니다. 예. 그러면은 진짜 만약에 억지로 지었다 하면은 한두 달 운영하다가 멈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네. 이 자광이 이런 사업 계획을 아무리 발표한다고 해도 지금 부동산 PF 위기 때문에 총선 끝났지 않습니까? 네. 금년이나 내년 이렇게 이러한 부동산 PF 중에 부실 부분, 특히 자광이 지금 자광의 대한방직 부지는 브릿지론 단계인데요. 전주 시민들이나 관심 있는 주민들이 신경을 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정리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전주 시민의 이문욱 국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